서천 존속살인 사건 100% 아들의 단독 범행이라 생각했지만 막판에 등장한 미스터리 인물 2018년 가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 한 남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살인 방법이 담긴 사이트 링크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는 그 링크들을 하나하나 골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연습도 해봐. 이게 살인교육입니다. 그것도 피해자의 친아들에게. 자, 그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어떤 인물인지 처음부터 따라오세요. 2019년 1월 2일 이른 아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의 한 단독주택 앞에 중년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던 지인의 안부가 걱정이 돼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었죠. 창문도 꽁꽁 닫혀 있었고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와 경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안방에서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66세의 남성 A씨가 바닥에 누운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사후광직은 물론 시반까지 형성돼 있었고 죽은 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참혹했어요. 양손이 청테이프로 꽁꽁 묶인 채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고 누군가 피해자의 위솥을 걷어 올려 얼굴을 덮어 두었습니다. 허벅지 뒤쪽에서만 9개의 자상이 발견됐고 머리에는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도 있었죠. 경찰이 처음 진입했을 당시 방바닥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어 혈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건 피가 아니었어요. 케첩이었습니다. 범인이 씻은 주변에 케첩을 뿌리고 간 거였죠. 수사팀은 피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수법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있던 옷을 걷어냈더니 얼굴 위에 하얀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어요. 밀가루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추냉이 가루였어요. 살아있을 때 이걸 얼굴에 뿌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도 양손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면서 도망도 못하는 상태에서요. 부검 결과는 비구회색성 질식사, 동시에 허벅지 자창으로 인한 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피해자를 죽이기 직전까지 고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엌싱크대에서는 피 묻은 라텍스 장갑이 나왔고 세탁실에는 이불에 묻은 혈흔을 지우려 했던 흔적도 있었어요.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범인은 살인 후 증거인멸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었을까요? 수사는 피해자 A씨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여 년 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해서 혼자 살아온 인물이었어요. 그간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은 자산을 모아뒀지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해서 주변에서는 그가 재산이 있다는 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이 사라진 걸 보면 금품이 목적인 건 맞는데 그 검소함 때문에 경찰은 이걸 재산을 알고 있는 면식범에 의한 강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수사를 시작해야겠죠. A씨의 두 번째 전처는 멀지 않은 군산에 살고 있었는데 비보를 듣고 달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아빠 보러 내려온다고 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가서 어떡해요. 이 말에 경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실 수사팀은 이미 유력한 용의자를 한 명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바로 A씨의 아들 손씨, 당시 32세였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편지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손씨는 2018년 7월에 포항교 도서에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출소 전부터 아버지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해 왔더라고요. 생활비를 대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거기다 주변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2월 28일에 마지막으로 A씨를 만났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온다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느낌이었다고요. 세상에 자식이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버지라니요. 그 날짜가 중요했습니다. 12월 28일. 경찰이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저녁 7시쯤 A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는 의문의 50대 여성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A씨와 몰래 만나오던 유부녀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28일 저녁 A씨를 만났는데 곧 아들이 온다며 서둘러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냈죠. A씨가 그날 전날 밤 꿈이 너무 흉흉했다며 아들이 자기 가슴을 치는 꿈을 꿨다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꿈에서도 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다음날 그는 정말로 그 아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마을 입구 CCTV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12월 28일 밤 한 젊은 남성이 A씨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손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CCTV 영상에는 젊은 남성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전담팀이 결성됐고 추적이 시작됐지만 그 사실은 한참 뒤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손 씨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사건 다음 날인 12월 29일에 전북 익산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30일, 이번엔 충남 천안이었습니다. 금은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했더라고요. CCTV에 손 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31일에는 서울 종로에서 포착됩니다.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천안에서 샀던 금부치를 팔아 현금화했어요. 그런데 1월 5일 위치가 갑자기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 잡혔습니다. 기차를 탄 게 분명했어요. 그가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수사팀도 눈치채고 있었죠. 멈춘 곳은 광명역. 수사팀이 즉각 출동했지만 그는 이미 기차에 몸을 실은 후였습니다. 호남 방향이 아닌 경상도 방향의 기차였어요. 혹시 부산? 경찰은 바로 부산역 CCTV를 확보했고 손 씨가 도착해서 인근 모텔에 숨어든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1월 5일 이날은 손 씨가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인천에 들렀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그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한 주택가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1인 마사지 업소를 노렸지만 범행 기회를 잡지 못했죠. 그러다 80대 노인 이 씨가 골목을 걸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뒤를 밟았어요. 노인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흉기를 들이밀었죠. 집 안에는 노인의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면식도 없는 두 분이 그날 목숨을 잃었어요. 손 씨는 현금과 카드를 챙겨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과 8일 만에 아무 상관없는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겁니다. 도대체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신 씨라는 존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1월 6일 오후 4시 부산 모텔에 잠복하던 경찰은 손 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수사팀이 덮쳤고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핵칼, 망치, 청테이프, 라텍스 장갑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모텔방을 수색했더니 아버지 카드 외에도 다른 명의의 카드가 무려 7장이나 나왔습니다. 인천 노부부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손 씨가 부산까지 내려온 이유. 그는 숙소 근처의 마사지 업소를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그 업소에서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러 문을 나서다가 경찰에게 잡힌 겁니다. 경찰이 하루만 늦었어도 피해자가 한 명 더 나왔을 상황이었어요. 체포된 손 씨에게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왜 아버지를 죽였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고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도 계속 무시당하고 아버지가 제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분노를 쏟아냈어요. 경찰이 손 씨의 과거를 파악해보니 군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었고 국립공주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아버지 집에서 신당을 차렸다가 다툼 끝에 집에 방화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이후 미용실 난동과 흉기 소지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고 그 안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건의 살인으로 그가 실제로 챙긴 건 카드와 현금 11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씨 본인 통장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잔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훔친 거야? 경찰이 이 부분을 추궁하던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어떤 대단한 사람의 지시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과 최대한 많은 살인을 하기로 했고 저는 전문적인 킬러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경찰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조현병 환자의 망상 발언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술을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28일 밤 10시 아들 손 씨가 서울에서 군산 터미널을 통해 도착하던 그 시각 CCTV에 그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을 입구 CCTV를 다시 꺼내 재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밤 10시 40분 손 씨가 아버지 집 쪽으로 걸어가고 몇 분 뒤 의문의 남성이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건에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손 씨를 다시 추궁하자 그는 공범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즉각 주소를 확보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잠복 끝에 34세 남성 신 씨를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손 씨가 먼저 힘든 가정사를 털어놨고 나는 그냥 평소에 조언을 해주던 사람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죠.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네 아버지 집에 같이 가긴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일 줄은 몰랐다니까요. 너무 살기가 넘치니까 저까지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척만 한 거죠.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신 씨는 대체 어디서 등장한 걸까요? 2018년 9월 당시 신 씨는 동성애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2006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직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찾아온 게 손 씨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에 생각보다 잘 통한다 싶었는지 손 씨는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을 신 씨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갈 곳 없이 배회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신 씨의 반응이 꽤 과격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신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그 정도면 네 친아버지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그 말이 씨앗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 화제가 아버지의 재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손 씨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30억 정도 있을걸. 이 순간 신 씨의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제안이 나왔어요. 그럼 네 아버지 죽이고 그 재산 반씩 나누자. 그날부터 신 씨는 손 씨에게 살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이 담긴 사이트 링크를 보냈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연습을 해보라고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흉기로 쓸 핵칼, 망치, 톱, 청테이프, 라텍스 장갑까지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손 씨는 그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신 씨를 자신의 특별한 멘토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됐어요. 손 씨가 체포 당시 저는 킬러로 교육받고 있다고 진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신 씨는 조언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죠. 드디어 12월 28일 디데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군산 터미널에 도착해 택시를 탔고 밤 11시쯤 A씨 집 근처에 내렸어요. 손 씨가 먼저 혼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자고 있던 아버지의 허벅지를 수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입을 막은 뒤 망치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A씨로선 정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그냥 찾아온 건 줄 알았겠죠.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있었을 때 꿈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양손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손 씨가 신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 씨는 그 문자를 받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현장을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신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A 씨를 바닥에 눕혀두자 신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추냉이 가루였어요. 이걸 직접 챙겨온 겁니다. 고문의 목적으로. 손 씨가 그걸 아버지 얼굴에 부었고 A 씨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준비해온 밧줄로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죽음을 확인한 뒤에도 두 사람은 한참이나 그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시신 주변에 케첩을 뿌리고 피 묻은 이불과 자신들의 옷을 세탁하면서 증거를 지우는데 공을 들였죠. 이후 두 사람은 익산, 천안, 서울, 인천 등지를 돌며 A씨의 카드를 사용했고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편취한 금액은 297만 원, 30억을 반씩 나누자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 실제로 두 사람이 손에 쥔 건 고작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가 명령을 내리고 손 씨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폭주는 계속됐어요. 여러 차례 마사지업소 여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결국 1월 5일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기에 이른 거죠. 두 명의 노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 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는 손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에 대해서는 1심이 인천 노부부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만 봤던 것을 뒤집어 그가 손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독려했으며 결과를 보고받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했어요. 그 결과 1심보다 10년이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고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는 무기징역, 신 씨는 징역 40년. 참고로 이 사건을 처음 다뤘던 일부 영상에서 신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최종 확정된 형량은 징역 40년이에요. 법원은 신 씨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손 씨는 교도소 안에서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2018년 7월에 출소했는데 그 이후 그에 대한 사회적 관리나 치료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진술에 따르면 그는 출소 후 불과 2달 만에 신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5달 만에 2건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출소한 사람에게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그가 신 씨 같은 인물의 영향권 안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로 나온 사람이 아무런 그물망 없이 방치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 사건이 하나의 냉혹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 씨는 어떻습니까? 2006년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성격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업소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손 씨를 만나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망치와 칼을 준비하고 고추냉이 가루까지 챙겨서 범행 현장까지 직접 따라간 사람이 진짜로 죽일 줄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그 공간이 어쩌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건 아들의 손이 아니에요. 30억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살인 계획을 세우고 고추냉이 가루까지 손수 챙겨온 그 차가운 머리입니다. 신 씨는 손 씨를 도구로 썼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더 부추기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현장까지 따라갔죠. 법원은 결국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66세의 A씨는 자기 아들이 두려워서 찾아올까 봐 떨고 있던 그날 밤 아들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까지 함께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인천의 80대 노부부는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에게 왜 그날 문 앞에서 마주쳐야 했을까요? 신 씨의 징역 40년. 여러분은 이게 충분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추천 태그, 서천살인사건, 존속살인, 공범, 살인교사, 조현병범죄, 연쇄살인, 디바제시카, 금요사건 파일, 실제사건, 한국범죄, 강도살인, 인천노 부부살인, 무기징역, 살인동기, 진짜 사건, A바이번 영상의 내용 중 일부는 관계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사건이나 유사한 범죄 피해로 인해 힘드신 분 또는 주변에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 10919로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